2021 GBC 공립학교 특집방송 두 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공립학교의 세속적인 여러 교육들의 이면에는요, 미국 사회의 구조, 원리를 잘 파악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사안 중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미주 한인 커뮤니티 내에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 활동하시고요. 현재 미주 중앙일보 사회부 부장, 그리고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 진실정치를 운영하고 계신 원용석 기자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더불어 라팔마 전 시장님을 지내고 계시고 현재 미국을 읽다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스티브 항보 장로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나눠보지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용석 기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원용석의 진실정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GBC를 통해서는 처음 인사 나누시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첫 인사 좀 전에 했는데 그렇죠. 예, 첫 인사입니다. 예.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이번 주간 다루게 되는 이슈는 인종학 과목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한인 커뮤니티로서 사실 인종 차별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게 대두가 됐다면 이제는 백인 이슈, 인종학 과목, 굉장히 다양한 좀 복합적인 이슈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언론인 입장으로서는 흐름이 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분석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가빈 뉴섬 주지사가 인종학 공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수계, 특히 흑인, 이 BLM 무브먼트, 그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후 BLM 무브먼트와 함께 이렇게 그 소수계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푸시하고 있는데, 이제 critical race theory라고 그러잖아요. 비판적 인종 이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흑인 인권, 소수계 인권 그 성장에 뭐가 문제인가. 근데 이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을 자세히 보면 백인을 혐오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인종학 과목이 채택됐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한인 총영사관까지 나서서 이 커리큘럼 채택에 있어서 한인 역사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근데 critical race theory라고 하는 게 비판적 인종 네, 이론 그러면은 네. 이건 사실 대학에서 네. 공부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K-12에서는 안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sprinkled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저기 그런 그 사상이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책 교과서 보면 최근에 보면요, LAUSD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백인 저자 책을 안 배워요. 사실상 흑인이 많고 또 뭐 동성애 게이도 있지만 백인 책만큼은 절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 사례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백인을 향한 그런 증오심을 심는 이 비판적 인종 이론, 그러니까 critical race theory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티브 항보 장로님 어제 방송에서 전해주신 맥락과 조금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는 커리큘럼 교과서에 백인 저자가 다루는 교과 내용들이 삭제가 된다라는 흐름도 좀 인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을 한 그 인종학 그 의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택해야 하는 한 학기를 택해야 하는 그 인종학의 내용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제 CRT하고는 이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CRT를 적극적으로 인종학을 가르칠 때에,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이 CRT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인종학을 가르치는 그런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teacher of teachers,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학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그런 분들이 인종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 공개적으로 하냐면은 이 ethnic study 인종학이 이 CRT에 베이스하지 않고 CRT에 가이드 받지 않고 하는 인종학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어떠한 인종들,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각 인종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분들을 인종학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 원하는 이 사람들은 의도하는 바가 처음부터 racism, 이 인종차별주의가 꼭 이 ethnic study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백인들은 oppressors,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지금 현재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제 다양한 이민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인종들이 와 살지만은 사실은 미국에서 근본적인 레이시즘의 이슈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이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에이전들이 이민자들이 늦게 와가지고 막 성공하고 1세들도 이런 것이 사실 애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critical race theory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사회학이나 사회 철학을 social philosophy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1930년대부터 이제 가르쳐온 그런 이론인데 그것을 마칠 사실인 양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도리어 아이들 속에서 자신들의 피부 색깔의 차이점 다른 점을 사실 우리 애들은 요즘 난 거짓말 해도 학교 가면은 서로 애들 놀면서 학교에서 놀면서 서로 내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모르고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는 백인이기 때문에 너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원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모르지만 네가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인종학 이 레이시즘 입장에서 이 인종차별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자체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여러 인종이 같이 살아야 되는 이 나라에서 그런 걸 가르치겠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순하게 보이죠. 예. 그리고 그 건국 아버지들이 다 백인 우월주의자로 이제 치부하고 있습니다. CRT를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그 뉴욕시티에서 그 토마스 제퍼슨 동상 무너뜨리고 매사추세츠에서도 에이브라함 링컨 동상 제거하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지 워싱턴 이름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 지우기고 미국 역사를 지운다는 거는 제가 볼 땐 크리스찬 문화를 지우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CRT도 critical race theory도 제가 볼 때는 안티 크리스찬 어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을 다 비판하고 그리고 미국 건국이 또 1776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619년이다. 뉴욕타임스 프로젝트 1619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건국 자체가 흑인 상대로 한 차별을 토대로 건국됐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심어주고 있어요. 이 CRT, Critical Race Theory를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당장 저희들이 닥친 이슈예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엔 교육부가 에퀴티 툴키트라고 동둥 툴키트를 이제 마련했는데 그걸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생후 3개월 때 이미 인종차별 성향을 보인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5세가 되면은 완전히 인종차별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critical race theory를 배워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저희들이 닥친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인종학은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인종학은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미국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인들이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현 정권은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조금 어제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 보면은 이걸 이제 가르치는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의무화했거든요. 교육 받으라고 critical race theory를 받으라고 했고 뭐 센타클라라 그 카운티 교육부에서도 백인 우월주의가 그 교육 시스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ritical race theory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런 어젠다들이 언젠가 모르게 원래 사실 이 비판적 인종 이론도 작년만 해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그 어젠다 푸시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표면적으로 내려놓은 이유는 역시 듣기 좋은 social justice 이렇게 사회정의 그건 뭐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보셨죠. 좌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사회정의인데 내용을 듣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되돌려 놓겠다 이 차별 이 레이시즘을 되돌려 놓겠다 그러면서 그냥 되돌려 놓는 게 아니고 확 되돌려 놓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더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우리들도 좀 이렇게 어떤 인종들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뭐 그게 표현이 되면은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미국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이 나라 전체가 이 레이시즘에 의해서 차별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는데 결국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저는 어디까지 간다 보면은 이 백인들이 한 것은 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조지 워싱턴이 뭐 어쩌고 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미국의 헌법을 갈아치우자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필라델피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5학년생들한테 블랙 커뮤니즘 그 흑인 공산주의를 강제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미국 현재. 그런데 이 학교를 보면은 87%가 그 베이직 리터러시 기본적인 그 읽기 능력도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읽기 능력도 못 가르치면서 이런 교육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그 말씀 나오셔서 그러는데요. 흐름 좀 하나 좀 공교육의 그 수학 예. 예. 그 점수를 평등화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실 미국의 공교육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온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의 에이시안 컨트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스템 서브젝트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 에스닉 스터디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CRT라든지 이 레이시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은 뭘 주장하냐면은 공교육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인종차별이다. 그걸 얼마나 참 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흑인들 입장에서는 그 라티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그 듣기 굴욕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어드밴스 매트 해봐야 한국 사람들 에이전들이나 백인들이나 하지 흑인들 못 따라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시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CRT 이론 지지자들을 보면요, 미국 내 빈부격차 그리고 인종 간 불평등, 인종차별은 백인 위주의 사회 공공정책 및 법률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건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 전역에서 이거에 대한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제가 볼 때 더 커지고 있어요. 실례로 최근 지난 11월 버지니아주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버지니아주 그러면은 딥 블루 스테이트거든요. 민주당 진영이 굉장히 강한 강성 진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공화당 사실상 신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킨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주지사. 그리고 부지사도 역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검찰총장까지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회까지 하우스 오브 델리게이트까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애틀 같은 데서도 시애틀도 굉장히 진보적인 데 아닙니까? LA 못지않게 진보적인 곳인데 거기서도 시검사장이 공화당원이 됐거든요.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때문이에요. 비판적 인종이론. 이걸 학부모들이 깨어난 거예요. 인지하기 시작한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학부모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느꼈대요. 예. 아이들 공부를 바로 옆에서 가르치면서 얘는 왜 흑인 저자만 이렇게 배우지? 왜 백인 저자는 한 명도 없어? 뭐 예를 들면 닥터 수스 같은 네. 그런 동화책 작가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는 거고 이들이 이제 교사노조 상대로 맞서 싸우고 있는 거고 지금 공청회 가면은 뭐 난리도 아니에요. 미 전역에 있는 공청회 가보면 학부모들이 따집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백인을 향한 증오심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예, 저는 이러한 편향적인 것을 부모님들이 인식하기까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그동안 흐름으로 주입됐던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언론의 책임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작년에 대선 논란이 커지고 시위가 커지면서 학부모 입장으로 TV를 보면요. 네. 프라임타임의 광고를 보면 인종별 비율의 광고 노출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예, 네.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 입장으로 봐도 확실히 그 어떠한 특정 인종을 더 많이 다루고
예, 그들의 삶을 다루고 애완을 다루는 그러한 노출 네. 제작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캘리포니아 공익 광고 봐도 그렇고 LA 카운티, OC 카운티도 마찬가지인데 공익 광고를 보면요. 이제 소수계 흑인 커플 그리고 아시안 커플을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아시안 게이 커플 그리고 흑인 게이 커플을 전면적으로 오히려 저는 그 광고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공익 광고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성애자보다. 그 어젠다를 캘리포니아가 최전선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많이 느낍니다. 광고, TV 광고는 예, 네. 당연하고요. 오늘 어제 흐름 방송을 혹시 듣지 못하시고 지금 조인을 하셔서 듣고 계신다면 이 방송이 뭐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편향성이 있는 그런 지금 방송이 아니고요. 네.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인종학 과목 내에 문화적, 인종적 존중의 틀을 가졌다는 그 이면 내에 어떠한 의도가 심겨져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결국은 기독교 설립으로 세워진 미국의 근본 가치를 흔들어 놓는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 그리고 백인 복음주의라고 많이 하거든요. White evangelism. 백인 그것도 역시 복음주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제 좌파 진영, 강성 진보 진영이 원하는 그런 내러티브예요. 사실 복음주의라고 다 백인도 아닌데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는데 마치 크리스찬이면은 백인 우월주의를 같이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그 한 패거리로 묶는 그 내러티브를 저희들이 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레이스 비판적 인종 이론 하나 더 짚고 네.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학생 본인의 인종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책감 그리고 불안 그런 심리적 압박을 초래하는 인종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사실 어린이들이 누가 인종이 뭔지 흑인인지 아시안인지 뭐 라틴계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린이들은 물론 뭐 의식적으로는 조금 느끼겠지만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못하게요. 예. 그래서 뭐 진보 진영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우리 스티븐 부장론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예, 공립학교 필수 과목 중에 이제 인종을 다루는 이슈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인종학은 이제 하나 이제 CRT라는 이론을 사실인 양 이제 그 사실 이론은 뭐 신학교에도 이론이 많고 이렇게 이론은 뭐 학계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여러 종류의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 이론이 사실은 아닌데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립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종 이슈는 미국 같이 이게 여러 인종들이 와 모여 사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 인종 이슈를 다루냐에 따라서 나라가 화합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이 세계를 보세요. 지금 유엔에 가 보면은 유엔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각각 지구의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아프가니스탄도 보면은 역사가 전체자가 그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트라이브끼리 계속 싸우는 역사 수백 년 동안 싸우는 게 역사거든요. 이렇게 못 살게 되고 그런 모든 인종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이슈들이 분쟁의 이슈들과 여러 것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인종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에 혼란스럽고 미국을 진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송 시간이 안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what this country stands for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 기독교적인 이슈들이 녹아져 있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아주 사용하기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인종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대학살을 했습니다. 그 흑인 월가를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과거에는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또 이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그동안 인종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적은 국가예요. 그 어느 국가보다도. 그런데 그런 발전을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그 발전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발전을 해온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노예제도도 폐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전상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차별, 노예제도의 근거에서 미국이 건국됐다. 그걸 자꾸 강조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옛날에 그 노예 제도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 정말 인권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걸 인종 이슈를 다시 뒤집어내면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언론의 역할과 흐름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언론인이시고요. 자녀들은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섹슈 에듀케이션, 이 섹슈얼한 이슈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 받는 그 흐름의 원인도 좀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인종 관련해서 미국의 설립 이념 자체를 뒤집어 놓는 것들이 어떻게 흐름을 갖고 또 기사 보도하시고 다루시다 보면은 메인 뉴스 채널 보도들을 다 필터링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흐름을 발견하세요? 제가 이제 LA 타임스, 뭐 뉴욕 타임스 제가 보는 언론들 대부분이 이제 좌파 진영 언론들이거든요. 뭐 CNN이라든지 뭐 물론 뭐 보수 진영 팍스 뉴스도 보고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흑인을 위한답시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흑인들을 차별하는 걸로 저는 많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레리 얼더 공화당 후보였거든요. 게빈 뉴섬 상대로 물론 뭐 지긴 했지만 그 친구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흑인 라디오 논객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흑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이 붕괴가 됐고 70% 80%가 아버지 없이 자라요. 가정이 붕괴됐고 또 복지 시스템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그러면서 이걸 민주당 진영 그리고 좌파 진영 쪽에서 악용을 하고 그러니까 표밭으로는 만드는데 실상 그들의 생활은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단지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크리티컬 레이스 theory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비판적 인종 이론도 그렇고 뭐 모든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흑인을 위한다는 흑인 어젠다를 그러니까 흑인을 생각해주는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발전하면 예를 들면 중산층으로 올라가거나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는 꺼리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들을 보면은 뭔가 모순이 있는 흐름이다. 모순이 있습니다. 예, 그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거는 또 싫어하는 그런 인상을 강력하게 받아요. 어제 전해주신 유수연 사모님과 히스패닉 유권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우리 스티브 항고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 저 언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언론은 그 사실은 사업 아닙니까? 돈을 따라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트랜스젠더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걸 포함해서도 상당히 이제는 이제 트렌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가 그쪽으로 이 영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글쎄요. 네. 사실 그 미국이 이제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여건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아진 걸 증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로 미국이 이제 인종차별하는 국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래서 저는 버락 오바마 과거에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화합을 중요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런 정책들을 봐도 그렇고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고 지금 크리티컬 레이스 theory도 찬성하고 있거든요. 오바마가.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그런 그 민주당 진영 보면은 자꾸 이 계층 간 인종 간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LA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봐도 이게 너무나 현저하게 느껴집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걸 자꾸 안 부르짖거든요. 오히려 화합하고 지금 그 자립을 중요시하는데 백인 우월주의라는 얘기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 게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바마가 화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그 흑인 폭동도 오히려 더 많아졌거든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도 그렇고 BLM,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도 그렇고 저는 BLM 무브먼트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막시즘 운동이라고 보고 또 얼마나 많은 건물을 파손시켰고 뭐 안티파와 함께 살인도 했거든요. 경찰도 많이 죽이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반대쪽에 그런 부정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민주당 그리고 좌파 뭐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들이 이런 계층 간, 인종 간 분열을 제가 볼 땐 오히려 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매일 힘들어요. 이런 언론들을 보고 있는 게요. 영적으로 많이 영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런 글들을 매일 보는 게. 실제로 제가 만나신 분들도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보도를 해야 미디어, 되는 아니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보면은 실제로 실상은 아닌데 자꾸 그걸 원하고 조장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힘의 논리 지배에 앞서서 가장 눈에 보이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보는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분별력 있게 보는지를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생각이 하거든요. 코비드를 통해서 에이시안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겪는 듯한 이슈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인종차별 철폐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아까 그 얘기된 지금 아시안 중호도 네. 사실 아시안 중호 그 범죄를 보면은 80~90%가 흑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다루고 있습니다. LA 타임스하고 제가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딱 지적했습니다. 흑인이 아시안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아시안이 흑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81배가 더 많아요. 이건 법무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당연히 써야 되는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흑인들은 무조건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로 만들어서 자기 편 만들고 민주당 찍게 하는 그런 어젠다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언론들이 공정하지 못하구나. 지금 현재 오늘날 미국의 언론은 공정하지 못하고 대단히 편향적이구나. 급진 좌파 편향적이구나.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네. 예, 그들이 주장하는 CRT는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만일 미국의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있다면 흑인 대통령을 2번씩이나 뽑아주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Black Lives Matter 얘기했지만은 All Lives Matter 그렇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크리스천 이런 정치자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지금 이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 가치관을 가르치되 하나님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인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피부 색깔을 보면서 차별을 하고 뭐 흑인이니까 백인이니까 아니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흑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반쪽짜리 개의 반쪽짜리는 오프레서이고 하는 반쪽짜리는 오프레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데 이상한 이론들을 뭐 대학에서 학자들끼리 하는 건 좋아요. 뭐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집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공립학교를 보내든지 홈스쿨을 하든지 어떤 식의 옵션을 가지고 사용하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집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피부 색깔의 이슈에 있어서도 네. 레이시즘의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들입니다. 네. 오늘날 저희에게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있음을 오늘 알려주셨고요. 우리 오늘 함께하신 원영석 기자님은 다음 주 화요일 또 성교육 이슈를 놓고 중요한 조언 주시게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 패널이 주신 의견들은 GBC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요. 미주중앙일보 사회부 부장 원영석 기자님, 스티브 황보장로님 두 분의 의견, 두 분의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일 퇴직방송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